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저번에 이제 CAT 2급 강좌 2번 이제 치수 기입이랑, 그 다음에, 치수 설정이랑 치수 기입 두 가지 연달아서 했죠. 했는데, 그 전에 했던 동영상하고 좀, 약간 소리가 좀 더 달라졌을 거예요. 전에 이제 마이크를 제가 이제 하나 협찬을 받아가지고, 소리가 좀 깔끔해졌다라고 했는데, 대신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듣기가 좀 그럴 정도로 소리가 많이 작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협찬하셨던 분이, 그게 소리가 너무 작다고 다시 한번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비싼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큰데, 깔끔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고마워서 그냥, 괜히 앞에 넋두리 합니다. 넋두리 하고. 자, 그럼 요번 시간은 뭘 할 거냐? 요번 시간은 이제 명령어 쪽으로 할 거예요. 명령어 쪽으로 할 건데, 요번에 오늘 배울 명령어는, 멀티 라인입니다. 멀티 라인은 아마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제 동영상 강좌를 쭉 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실수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 치수 기입할 때 멀티 리더를 할 때 제가 멀티 리더를 자꾸 멀티 라인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멀티 리더를 잘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 리더라는 말에 익숙치가 않고 오히려 멀티 라인은 학생들한테 많이 수업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이 멀티 라인이라는 거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이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갖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기계 쪽 강사고 거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계 쪽이 주가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순수하게 건축 쪽을 하기 위해서 CAD의 기능을 배우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기계 쪽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 멀티 라인이라는 건 물론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거의 안 써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거는 수업에서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쨌든 학원에서는 CAD를 배울 때 꼭 기계를 하시는 분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시는 분도 배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무조건 이제 해요. 그럼 건축 쪽에서는 많이 쓰냐? 근데 제가 건축 실무를 띄워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쓸만한 상황이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 상황에서 저라면 그 명령을 쓸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쓸 것 같은데, 어쨌든 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이거 쓰기 좋은 거는 이제 도로 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기 좋아요. 왜냐하면 멀티 라인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선을 한 번에 그려주는 명령이 바로 멀티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멀티 라인인데 명령은 어떻게 되느냐? MLINE 멀티라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라고 쓰지 않고 명령어로는 M라인이에요. M라인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로는 ML입니다. ML 단축키로는 ML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명령어를 딱 실행을 해보면 스펙 CP 스타트 포인트, 이게 이제 우리 라인 때랑 똑같죠. 라인 딱 실행을 해보면 스펙 CP 퍼스트 포인트, 얘는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퍼스트든 스타트든 시작점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선을 그려주는 명령이니까 점을 요구해요. 직선을 그려주는 명령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ML 해도 시작점을 찍어달라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옵션이 좀 붙어 있습니다. 이 옵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고, 자, 그럼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한 점만 찍어서 그리고 있는데, 선이 지금 2개가 그려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닫기 C 하면 닫아주는 것도 일반적인 라인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죠. 근데 이제 얘가 일반적인 라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다 그리고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다 선택돼요. 이게 두 라인이 모두 다 선택돼요. 두 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다 선택되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은 저거 그러면은 폴리라인하고 같은 개념이래요. 아니, 폴리라인하고 달라요. 폴리라인하고 같은 개념은 아닌 거예요. 폴리라인은 선택을 하면 한 선밖에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선 하나만 선택돼야 되는데, 얘는 위아래 이제 두 선, 동시에 그려진 선들이 전부 다 선택된다. 그래서 멀티라인은 또 폴리라인하고는 다른 분류입니다. 멀티라인으로 그리면 여러 줄 선이 폴리라인으로 그려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진 않아요. 선택되면 한꺼번에 선택되기는 하지만, 멀티라인이라고 별도로 분류가 돼요. 별도로.
근데 이제 요 멀티라인 그릴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선을 그리는데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잘 보시면 제가 한 점을 찍고 쭉 잡아당기면 지금 마우스를 따라다니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개의 선을 동시에 그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마우스로 그리고 있는 선이 누굽니까? 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예요? 선이 지금 이렇게 두 개인데 지금 마우스를 따라서 마우스로 찍어준 데가 처음 찍어준 데가 여기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찍은 데가 여기거든요. 두 번째. 그럼 마우스를 따라서 그려지는 선은 이 선이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근데 나 마우스를 따라 그릴 때 이 선이 마우스를 따라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옵션에서 어느 선이 마우스를 따라다닌다 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죠. 그래서 ML 치고 딱 들어가면 뒤에 있는 옵션 중에 보면은 Justif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Justification 이제 한글 버전으로 하면 뭐 맞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J를 땅 치고 들어가 보면 옵션에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톱, 제로, 버텀 하고 이제 기본 옵션으로 톱이 써 있어요. 꺽쇠 안에 톱이 써 있는데 지금 이제 엔터 치면 톱이 실행되는 거고 저거를 이제 누가 따라다니냐의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톱이냐 아니면 제로냐 버텀이냐인데 톱하고 버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톱은 위고 버텀은 아래죠. 그러면은 마우스를 움직일 때 내가 그리는 선이 윗선입니까 아랫선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톱인 상태예요. 톱. 그래서 찍고 그려보면 이렇게 당겨보면 그렇지 톱이라고 돼 있으니까 윗선이 따라오네 잖아요. 근데 이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방향이 가면서 같이 돌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X축에 플러스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180도 회전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설정은 톱이지만 보텀이 그려져요. 간혹가다 이걸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톱을 그리기로 돼 있는데 왜 버텀이 그려져요? 아랫선이 그려져요 라고 하는데 이건 아랫선이 아니라 180도 돌았으니까 아래에 있는 선이 윗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 그러니까 맞춤의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거의 기준, 방향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멀티라인으로 그릴 때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즉 X축에 플러스 방향으로 그릴 때에 윗선이 따라옵니다. 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윗선이 따라옵니다. 톱. 그럼 이제 버텀은 당연히 아랫선이 따라오겠죠? justification, 그 다음에 보텀, B를 입력을 하고 땅 찍고 그려보면은 그쵸 아랫선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로가 하나 남았네요. 그쵸? 자 ML하고 그 다음에 Justification 제로를 딱 하고 마우스를 땅 찍어서 움직여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디가 따라와요? 두 선의 가운데가 따라온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전체 선의 가운데를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로라는 건 나중에 이제 저 여러 선에 대한 설정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정된 제로 포인트가 있어요. 단지 지금 기본 설정이 제로 포인트가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가운데 있을 뿐. 기준이 되는 제로점을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그려줍니다. 의 개념이 됩니다.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선을 하나 그려놓고 보면은, 자, 그냥 아무것도 이제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멀티라인을 사용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두 줄선이 그려졌어요. 두 줄선이 그려졌는데, 그럼 대체 이 두 줄선의 간격은 누구 맘대로야? 그쵸? 그래서 이제 두 줄선의 간격을 재볼게요. 야, 대체 이 간격이 얼마니? 재봤더니, 20입니다. 그럼 이제 캐드가 만든 기본적인 멀티라인의 간격이, 20이냐?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제 멀티라인이 20이냐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자, 저 간격에 대한 거는 지금 20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ML 들어가 보면, 두 번째에 보면은, 옵션 두 번째에 보면,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 축척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리 정해져 있는 멀티라인에 내가 원하는 축척만큼 배수로 곱해가지고 간격을 더 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간격에서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죠. 스케일 S를 딱 눌러보면은, 지금 기본으로 입력되는 게 20이에요. 이게 왜 기본이 1이 아니고 20이 입력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캐드 버전 어떤 버전을 깔아보셔도 항상
기본으로 20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배를 한 거잖아요. 원래 간격에서 20배를 한 거니까 나누기 20을 하면 원래 간격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제 1로 돌려보고 그려보면 간격이 1이 나오죠. 이거 이제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뭐냐면은 ML의 스케일이 두 선에, 그러니까 그려지는 선의 간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지금 보면 내가 입력한 대로 간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 설정이 1로 돼 있는데 곱하기 20을 해서 2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본 설정이 2로 돼 있으면 곱하기 20을 하면 40이 나와요. 간격이.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 지금 1이어서, 간격의 설정이 1이어서 그런 거지, 거기에 입력된 값이 간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기본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저기 입력되는 게 간격이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원래 있는 기본, 멀티라인에 이걸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멀티라인의 스타일에 의해서 정의된 간격이 1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20을 해서, 20이 된 거다지.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간격 정의된 게 2다 그러면 40이 된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돼. 이 스케일을, 그냥 이 스케일이 바로 간격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격에 저 스케일 값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이 스타일은 지금 못 써요. 못 써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 스타일이라는 개념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타일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더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명령어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도 다른 명령어 하나 더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스타일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제 딤 스타일. 뭐예요? 치수 형태. 그 다음에 텍스트 나올 때도 뭐가 나왔어요? 스타일. 글꼴의 형태를 정해놓은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건 뭐예요? 멀티라인이잖아요. 멀티라인. 여러 줄 선의 형태를 정해준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캐드가 스탠다드라고 하는 기본 스타일을 하나는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상황은 사용자가 스타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라인이라고 했는데 두 줄밖에 지금 못 그리고 있잖아요. 나는 세 줄 선, 아니 나는 네 줄 선, 아니 나는 다섯 줄 선 그리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냐? 당연히 스타일을 통해서, 멀티 라인의 스타일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정의해 주셔야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멀티 라인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멀티 라인 스타일은 ML하고 STYLE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멀티 라인 스타일이다. 라고. 그럼 이제 이거 단축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MLS. 멀티 라인 스타일이니까 MLS 하는데, 안 돼요. 다른 게 나오죠. 안 돼요. 자, MLS는 우리 이제 치수기 때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멀티 라인 단축키는 ML인데, 그럼 멀티 라인 스타일이면 S 붙여가지고 MLS 하면 되는데, 이게 멀티 리더 스타일하고 겹쳐요. 희한하게도 멀티 리더 스타일이 먼저 이 단축키를 먹어버렸어요. 캐드에서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ML, STYLE를 다 쳐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뒤에 스타일을 다 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다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의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캐드가 저건 이제 실행하면 자동으로 만드는 거고, 얘를 이제 수정하고 싶으면 모디파이 누르시면 선의 형태를 정의해 줄 수 있는 이런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선의 형태를 정해 주는데, 자, 기본 이제 스탠다드를 구성을 좀 보면은 우리가 두 줄 선을 그리잖아요. 두 줄 선.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면 두 줄 선이 그려지는데 왜 두 줄 선이냐?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엘리멘츠라고 있어요. 요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칸이 두 칸이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칸의 개수가 뭐냐면 내가 동시에 그릴 수 있는 선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동시에 그려주는 선의 개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개를 그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그리게 돼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몇 개의 선을 동시에 그릴 수 있냐라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맥스 16개까지 내가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 계속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선의 개수를. 16개까지 추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이제 16개까지의 선을 동시에 그려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 그릴 때 많이 쓰인다고 얘기한 거는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뭐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뭐 5차선 도로 있고 2차선 도로 있고 3차선 도로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꺼번에 그릴 때. 그리고 3차선 도로 양력 합치면 이제 6차선이 돼야 되는 좀 그런 거 그릴 때 이제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의 개수를 나눠 가지고 작업을 해 준다.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옵셋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옵셋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옵셋 항목은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스탠다드로 그렸을 때 기본 간격이 얼마다? 1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값을 보면은 하나는 0.5라고 써 있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0.5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아까 저스티피케이션 보시면 제로점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로점. 그렇죠? 제로점이라는 게 나왔는데 제로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로점을 기준으로 0.5는 위로, 제로점보다 위로 0.5mm가 떨어진 채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제로점에서 그려지는 선에서 선보다 위로 0.5 떨어져서 평행한 선이 되는 거고, 자, 밑에 마이너스는 뭐냐면 제로점보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5, 0.5mm가 떨어져서 따라오는 선이다. 라는 개념이 돼요. 그러면은 제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0.5가 떨어졌고 아래로 0.5 떨어졌으니까 이 전체 폭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가 간격이 1인 거예요. 이 설정을 바꿔주면은 선의 그 간격이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스케일 값을 곱하면 다른 결과, 스케일 값이 바로 간격 값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의 위치들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로점이 꼭 두 선의 가운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만약에 옵셋에서 위에를 1로 주고 밑에를 마이너스 0.5를 그대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1mm. 그러니까 제로점보다 위에서는 1mm가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아래서는 마이너스 0.5니까 0.5mm가 떨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려보면,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가상의 제로점, 이게 제로점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1mm가 떨어졌다. 1mm가 떨어져서 선이 하나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밑은 마이너스 0.5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만큼만, 요만큼만 떨어져서 0.5. 그러면 제로점이 어떻게 된다? 3분의 1지점. 전체 폭의 3분의 1지점이 제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로점은 항상 전체 선의 가운데를 지칭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설정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자, 어쨌든 스탠다드를 이제 바꾸지는 않고요.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 만들 때는 여기 보면 뉴 버튼이 있어요. 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 때 항상 새로운 스타일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름을 하나 지어주셔야 돼요. A다. A라고 돼 있고, 스타트 위드는 뭐냐면 참조하는 걸 얘기해요. 참조. 그러니까 지금 요 스타트 위드에 스탠다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이 스탠다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탠다드를 참조해서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컨티뉴를 누르면 처음 만들어진 스타일은 스탠다드가 갖고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예, 일단은 카피의 개념이에요. 카피의 개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카피할 거냐라는 개념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에서 요거를 이제 정해주면 되는데,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게 이제 보면 여기를 10. 자, 여기 옵셋을 10을 줄 건데, 요 칸을 누르고 10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띵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요 칸을 누르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정하고 싶은 선을 마우스로 여기서 선택을 하되 바꾸실 때는 요 밑에 칸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밑에 칸. 그래서 여기다가 1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5다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오케이 하면 A라는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 놓고 오케이 하고 빠져나왔어요. 자, 그래놓고 다시 이제 ML을 하고, 자, 멀티라인을 그려보면, 자, 요 간격이 얼마냐? 제가 10 주고 5 줬으니까 15가 나와야겠죠? 두 개를 합하면. 근데 1이래. 예. 자, 선생님, 분명히 ML, STYL이 해서 A 만들었고, 들어가 보면 10에 마이너스 5, 15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아직 스탠다드 쓰고 있어요. 그쵸? 스탠다드 아직 쓰고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두 개니까 어떤 스타일로 그릴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
ML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타일, ST를 입력을 하고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해야 돼요. 조금 안타까운 건 내가 스타일을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이름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어떤 스타일이 이름이 뭐다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화면상에 창으로 뭔가 디스플레이 한다든가 그런 걸 안 해주잖아요. 디스플레이 안 해주다 보니까 일단은 이름들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름들을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 여기서 A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일단 A로 했으니까 A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랑 다르게 간격이 널찍하게 나오죠. 간격을 재보면 15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 보시면 처음 찍었던 데가 요쯤인데 마우스가 마우스 포인트가 가운데 있지 않죠. 간격을 위아래 간격을 서로 동일하게 준 게 아니라 다르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로점이 전체선의 가운데다라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다시 ML STYLE 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스탠다드로 바꿔주려면 다시 스탠다드 쓰고 싶다 그러면 스탠다드로 바꿔주려면은 ML하고 그 다음에 ST를 하고 여기서 스탠다드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 스탠다드 스펠이 기억이 안 나. 아씨 못하겠어. 일단 입력 못하겠어. 이거 ST 뭐였지? 예,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뭐 바빠 죽겠는데 그 긴 거 다 쳐야 되고 짜증나. 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들어와서 바꾸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ML, STYLE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탠다드를 딱 선택하고 나면 여기에 요게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지금 A로 바꿔서 썼잖아요. 걔는 활성화가 안 되는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이게 뭐냐? set current, 현재로 만들어준다. 이거 레이어 할 때 봤죠? 레이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레이어를 뭐라고 해요? current 레이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레이어를. 그래서 set current, 현재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딱 눌러주고 나서 ML하고 스타일 안 들어가고 바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이름에 어떤 스타일을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ML, STYLE를 가서 해당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밑에 미리 보기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set current 누르고 OK를 해주고 ML 가서 그냥 사용해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ML, STYLE 멀티라인 스타일에 가서 여기 이제 new 눌러보면은 B 컨티뉴 하면은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다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강좌가 한 23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설명하면 30분 넘어버릴 거예요. 넘어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애당초 지금 요 강좌의 목적 자체는 멀티라인이라는 명령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ML 요거 아니면 M라인 이 명령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항목 스타일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제 멀티라인 스타일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요 멀티라인 스타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정하는 거는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번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